안녕하세요. 대감학원의 수학원장 이혜민입니다. 신한고 2학년 수학2 2학기 중간고사 분석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번 시험 조금 쉬웠죠? 그죠? 어떻게 다음 시험을 대비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험 범위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부터 접선의 방정식까지였는데 이게 두 번째 단원의 그 도함수의 활용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딱 절반은 아니고 조금 적은 범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시험 범위는 좀 적은 편이었고 이번 시험 문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좀 창의성을 요하는 문제가 없고 문제 유형이 그냥 보통 문제집에서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난이도도 이전에 비해서는 쉬운 편이었고요.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교과서의 변형 문제가 좀 출제가 됐어요. 교과서 익힘책 비상교과서인데 요 다른 학교들에서도 자주 내는 문제여서 눈여겨보고 있던 문제였는데 이거 평택실록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다 맞춰왔습니다. 자, 그 다음 부교재랑 완전 똑같은 숫자만 바꾼 문제, 쌍둥이 문제가 7문제, 좀 변형을 했구나 싶은 문제가 한 6문제 정도 있었고요. 부교재 반영률이 제법 높은 편이죠. 20문제 중에 한 13문제 정도 부교재에서 반영이 됐고 다른 2문제는 완전 어느 문제집에서나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기 때문에 대체로 쉽고 준비하는데도 부담이 없는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번부터 한번 문제 분석을 해보고 우리가 대감학원에서는 어떻게 대비했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1, 2번은 너무 기초 문제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3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부교재 쌍둥이 문제예요. 물론 어렵지 않은 난이도의 문제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일단 분모가 0으로 갈 때 함수의 연속 문제. 요게 포인트여서 그걸 포인트로 문제를 내신 것 같고 그다음 우리가 평택실록과 직전 대비 자료로도 많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요것도 x가 3으로 갈 때 분모가 0으로 가는 거 보이죠? 요때 함수의 연속 문제를 우리는 연습을 계속 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부교재를 진짜 숫자만 바꿨다고 볼 수 있겠지. 딱 요 식만 봐도 f'x와 fx의 차가 어떤 항등식으로 나타나는 거. 그치? 요거는 차수도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은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샌드위치 정리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뭐 워낙 쉽게 나와서 이것도 할 말이 없고요. 그 다음 6번. 이 문제가 바로 교과서 변형 문제입니다. 자, 이전에 지금 신한고는 교과서를 거의 쓰지 않고 부교재만 2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근데 그래서 보통은 교과서까지 준비하는 학생들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교과서 익힘책에서 변형을 해서 내셔가지고 교과서를 풀었던 친구들이라면 한번 봤을 법한 문제고 그렇지 않다면 어라? 이게 뭐지? 왜냐면 변수가 2개거든? fx가 있고 여기는 리미트 t가 마이너스 1로 간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나 변수가 2개인 그런 식들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틀리기도 쉬운 문제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평택실록에서 그 교과서 출판사가 똑같은 한강여고에서 이 문제를 자주 출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평택실록에 있는 문제로 이미 우리는 준비를 2번이나 2문제씩이나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제 그냥 단순 함수의 극한 문제인데 그래프 보고 푸는 문제인데 이게 합성함수다 보니까 합성함수의 극한 이거 수학의 원리 특강에 있는 내용이지 요거를 연습을 많이 안 했다면 어려웠을 것이고요. 우리는 평택실록에서 하도 많이 연습을 해서 지겹도록 풀었기 때문에 아마 잘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8번은 미분계수와 도함수 문제예요. fx를 주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x분의 f1 플러스 x 빼기 f1 있지. 요거 보이지? 요게 f'1로 얼마만큼 변형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식변형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그리고 미분계수를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여기 직전 대비 자료에서도 우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값 정리. 이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조금 많았더라고요. 평소에 풀던 사이값 정리 문제랑 다르게 최대값이랑 그 다음에 최소값을 갖는다고 문제가 나와가지고 요거를 당황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1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나는 이거를 이렇게 봐도 괜찮아. y는 fx와 그 다음에 y는
2분의 5 요놈의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 니은도 마찬가지로 y는 fx와 이 부분을 우변으로 넘겼다고 생각하면 y는 x 플러스 2분의 1. 그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것도 y는 fx와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의 교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 그걸 파악하면 되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닫힌 구간 1과 2 사이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고 했어요. 어쨌든 3이라는 값과 1이라는 값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 x에다가 1 집어넣었을 때 1 또는 1,3 그 다음에 2,1을 지난다고 했을 때 2,1을 지난다고 했을 때 여기가 직선이게 되더라도 직선이든 아니면은 1,1이랑 2,3을 지난다고 쳐도 자 2분의 5랑은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죠. y는 2분의 5라는 지점을 지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왜냐면 최대값이 3이고 최소값이 1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2분의 5가 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x 플러스 2분의 1인데 요거는 1,2분의 3. 그치? 1,2분의 3. 요 정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2분의 5인데요. 자, 2분의 3과 2분의 5 역시 3과 1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그죠?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면서 이렇게 교점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세 번째 거는 마이너스 x제곱이거든? 1,1은 괜찮아. 그지? 1,1 지나고 2, 마이너스 4를 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자, 최소값이 1이고 최대값이 3일 때 반드시 만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치? 그리고 여기 하다못해 1,1이 1을 지나는 그래프였다고 치더라도 여기가 열린 구간이기 때문에 요놈은 실근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그래프로 풀었다면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거고요. 아니면 사이값 정리 막 곱해서 0이 되냐, 뭐 음수가 되냐 안 되냐 이걸로 풀었다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10번은 부교재 쌍둥이 문제예요. 그죠? 지금 형태만 봐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요거 fx 곱하기 gx 게다가 여기에 차수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 지금 다항함수라고 나왔거든? 그치? 차수를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함수값과 미분계수를 이용해야 되는데 얘는 차수가 나왔기 때문에 적당히 식을 두고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여서 오히려 이게 조금 더 쉽게 풀릴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 11번입니다. 지금 요거는 공통접선 문제인데요. fx와 gx가 공통인 접선 L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요 교점 중 P가 아닌 점을 Q라고 할 때 이거는 그냥 접선이 또 다른 점과 또 만나는 그 점을 찾아서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이거 그냥 단순 계산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금방. 문제가 길어서 그렇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 이 문제는 부교재에는 없거든? 부교재 쌤이 속속들이 찾아봐도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문제는 있는데 이렇게까지 똑같은 문제는 없어요. 그죠? 근데 과거 기출에 있었습니다. 그게 평택실록에 있었죠. 자, 신안고 2학기 중간 2022년도에 낸 신안고 2학기 중간 문제입니다.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가지고 최고차항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 0분의 0꼴로 1차항의 개수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지금 가나에 있는 조건과 여기 있는 가나 조건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예전에도 내셨던 문제인데 또 내신 거예요. 게다가 지금 저 가에 있는 식은 수능 완성에 올해 수능 완성이에요. 이거는 올해 수능 완성에 있는 요 식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들도 문제 내실 때 참고하시지 않나 싶어요. 자, 과거 기출 변형 역시 평택실록. 자, 봐봐요. 지금 신안고 2학기 중간 2020년도 기출이야. 되게 오래된 거 같지? 그치? 오래전이기는 해. 자, 그때도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랑 직선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새로운 함수로 만드는 문제를 내셨는데 이번에도 y는 루트 x 빼기 3이라는 무리함수 그리고 또 직선
요놈의 교점의 개수를 새로운 함수로 만드는 그런 문제를 또 내셨어요. 그거 가지고 함수의 연속 문제를 만드신 거죠. 그죠? 같은 유형의 문제고 무리함수를 썼다는 점에서 고1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평택실록을 풀었다면 그리고 과거 기출을 이 정도까지 풀었다면 그렇게 당황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이거는 좀 많이 내셨어. 옛날에 부교재 쌍둥이 문제거든? 그지? 부교재 쌍둥이 문제야. gx랑 fx의 관계식을 주셨고 그 다음에 또 극한, 함수의 극한을 미분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등식도 주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거 수학의 원리에 있는 문제입니다. 수학의 원리에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예전에도 내신 적이 있어요. 예전에 2020년도 2학기 중간에 자, 이렇게 fx와 gx의 관계식 주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미분계수 이용하는 등식 주고 그 다음 접선의 방정식 구하라라는 문제. 그지? 여기서는 식이 아주 조금 복잡해졌다고 볼 수 있고 여기가 플러스여서 당황했을 수도 있지만 미분계수의 정의를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친구들은 금방 풀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너무 똑같은 문제여서 이건 쌍둥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하지만 과거 기출 변형 평택실록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다. 올해는 연습을 엄청 많이 했었다.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지 않다. 절대값이 있는 포함된 함수의 미분 가능 문제. 쌤이 엄청나게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내용이지. 그치? x는 0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건 어떤 얘기야? x는 0에서만 꺾인다는 뜻이니까 절대값 안에 x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다음 g'1이 0이 아니라면 x는 0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점에서는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2차 함수 fx가 어떤 근을 또 하나 가질 텐데 g'1이 0이 아니라면 다른 것이 기울기가 0이어야 돼. 그치? 요놈의 근에서 기울기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x제곱 빼기 1에서 x 빼기 1을 제외하면 x 플러스 1이 하나 남죠. 그죠? 그래서 요걸 바로 fx라고 1초 만에 순식간에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수업 시간에 이걸 엄청나게 강조했었고 그 다음 부교재에서는 직전 대비 자료에서 쌤이 뽑아놓은 건데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 문제 이런 것들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 강조한 적 있고요. 그 다음 평택실록에서도 이렇게 절대값이 있는데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값을 찾는 그런 함수를 찾는 문제들을 우리는 많이 연습해 봤습니다. 요거는 나오길 바랬어요. 쌤이 나오길 바랬는데 나와줘서 되게 반가웠어. 잘 풀었죠? 자, 그 다음 16번 문제는 부교재 쌍둥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fx와 gx가 주어져 있는데 둘 다 어떤 점에서 어떤 점을 기준으로 함수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고 근데 얘는 지금 불연속인 게 보이는 반면에 요거는 불연속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서 연속성을 먼저 체크하고 가야 했다. 오케이? fx랑 gx가 연속일 때 그리고 불연속일 때로 나누어서 풀었어야 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발전시킨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또 로그 함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갑자기 수학 원이 튀어나오니까 어라 나 이거 약한데 라고 생각하면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직전 대비 자료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 함수가 둘을 곱했을 때 연속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값들을 찾는 문제들을 연습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하나쯤 나올 거라고 예상했죠. 우리 엄청나게 연습했잖아. 그치? 뭐 그래프와의 교점 가지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든 아니면 도형 가지고 무언가의 극한을 구하든 어쨌든 교점을 구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극한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비슷한 문제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풀어왔어요. 바로 전날 직전 대비 자료에도 지금 원과 그 다음에 직선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극한을 구하는 문제를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은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어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 다음 서술형인데 서술형 1번은 뭐 할 말이 없어. 그냥 계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2번 요거는 부교재 너무 똑같이 냈다. 그치? 부교재 10까지 그치?
쌤이 직전 대비 자료에 부교재 선별 문제를 넣어놨었는데 거기에 있던 부교재 문제입니다. 자, 요거 여기 있는 fx의 식까지 완전히 똑같이 내고 뭐 여기까지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다 똑같아. 그치? 마지막에 시험 문제에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고 여기서는 5a 곱하기 ab를 구하라고 했는데 요거 빼고는 다 똑같아서 이 문제를 한 3번 정도 풀었던 학생들은 뭐 그냥 답도 기억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치? 네, 좌표도 기억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너무 똑같이 낸 문제다. 그치? 문제가 길다고 쫄지 말고 잘 풀어내셨으면 좋았겠습니다. 다음 단답형 3번인데요. 요거는 부교재에서 막 엄청 똑같다? 이런 문제들은 보기는 힘들었고 하나는 유리함수가 나왔고 하나는 무리함수가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1학년 때 사용했던 함수들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셨고 아까 로그 함수가 나온 것도 보면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 자꾸. 자, 그리고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가 연속이다. 그리고 절대값을 씌웠을 때 y는 t랑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교점의 개수를 새로운 함수로 쓰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매년 출제되고 있었거든. 자, 재작년 문제만 봐도 이거 엄청 복잡했어요. 이때 이거 정답률 거의 없었을 것 같아. 그치?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는 문제인데 아무튼 신한국 기출입니다. 여기서도 뭐냐면 삼각형 OAB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GT라고 하겠다. 또 GT의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를 HM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교점의 개수를 물으면서 불연속점을 찾는 문제를 굉장히 강조해서 내시는 편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이 문제들을 내셨고 우리는 평택실록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집에서도 이런 유형들을 집중해서 계속 풀어왔어요. 예를 들어 요거는 이 문제는 이제 고쟁이에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교점의 개수를 묻는 문제들 계속 풀어왔었고 그 다음 직전 대비 자료에서도 또 쌤이 넣어놔서 전날까지 이걸 연습하고 집에 갔습니다. 자, 신한고 2학년 수학2 시험 전략. 다음 시험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1학년 때보다는 2학년 때 확실히 부교재 반영률이 높아요. 그죠? 수능 시험범위라 그런가 여전히 높은 부교재 반영률. 부교재 반영률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일단 부교재에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풀 수 있도록 애써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도 변형이 된 문제가 있었죠. 그죠? 교과서 익힘책만이라도 한번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은 교과서 문제까지 풀어서 기초력을 다지는 걸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역시 평택실록이 한몫했죠. 그죠? 과거 기출을 굉장히 많이 내셨어. 그치? 굉장히 많이 내신 편이라서 평택실록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한 원리를 알아야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됐어요. 아까 미분계수의 정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하셨고 그 다음에 특이한 점은 최고 난이도의 문제나 조금 창의성을 요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창의성을 요한다고 쳐도 그것도 부교재에서 쌍둥이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지금 우리 학원에서는 100점이 2명 나왔어요. 100점이 2명 나왔는데 조금 쉬운 시험이었기 때문에 다음 시험은 좀 더 어렵게 내시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시험은 도함수의 활용이랑 플러스 적분이 나오죠. 그죠? 적분을 하면 또 계산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 그치? 그래서 계산을 조금 많이 쓰게 하는 그런 문제들도 내시지 않을까 싶고요. 적분이랑 도함수의 활용을 또 엮은 문제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죠. 자, 다음 시험까지 또 화이팅입니다.